자, 그럼 7위 영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arth. Even the word sounded strange to me now. Unfamiliar. Nod. 7위 영화는요. 슈냐코프 세무라체 페이는 물리학자 비행선 타고 조사하는 토졸로서 토나 솔라리스. 솔라리스. 줄는 솔라리스. 토나 솔라리스.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뭐가 쏠렸대. 토나 아, 나 솔라리스. 처음에 러시아어 같은 거 하는 줄 알았어. 러시아어 맞아? 아, 이 주인공들 이름을 얘기했는데. 아, 너 이거 러시아 거 봤니? 72년 거? 다 봤어요. 둘 다 봤어? 네. 아, 그 러시아 거 버텼니? 원작을 봐야죠. 아, 자세가 됐구만. 그럼요. 나 못 봤어. 훌륭하네. 보지 마. 슈냐코프 세무라체 페이는 물리학자 비행선 타고 조사 중에 솔라리스. 솔라리스. 아, 한국어였어. 분석해 보니까 한국어였던 걸로. 러시아어인 줄 알았지. 이게 뭐라 그러나니까요? 네, 솔라리스. 솔라리스입니다. 네. 네. 7위는 솔라리스네요. 네, 솔라리스. 예. 이 솔라리스가 1972년작이 있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네. 2002년작이 있습니다. 네. 근데 72년작 전에 68년작도 하나 있었대요. 진짜요? 네. 이거는 근데 TV 영화라서 그렇죠. 이게 다 소련 영화들입니다. 네. 네. 야, 이거 대단한 영화더라고요. 예, 이거는 네.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서 이것도 네. 완전히 폭망한 영화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이번에 네. 솔라리스 1972년작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소련 네, 영화고요. 소련 영화죠. 네. 1972년작 소련 영화. 이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 예, 이게 아는 사람 다 아는 이름은 유명한 정말 유명하죠. 난 근데 영화 못 봤어. 타르코프스키 영화 하나도 못 봤어요. 예. 솔라리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전. 전 2002년작만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색 형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네, 2002년작만 봐. 그래서 봤고요. 폴란드 SF 소설가 네, 스타니슬라브 렘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아주 유명한 예. SF 작가죠. 이 사람도 아는 사람 다 아는. 예, 네. 이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네. 예, 주인공이 두 명 있는데 크리스 켈빈이라는 박사가 한 명 있고 정신과 의사죠. 그렇죠. 예, 정신과 의사 한 명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아내, 죽은 아내, 그렇죠. 예. 네. 죽었는데 살아난 아내. 예, 예, 할이라는 이름으로 소련 영화에서 나왔고 미국 영화에서는 레아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크리스 켈빈 역으로는 도나타스 바니오니스, 뭐라고요? 데네타스 바니오스. 네. 도나타스 바니오니스라는 네. 배우가 했고 그리고 카리 역으로는 나타샤 본다르추크라는 본드르츠키. 배우가 나왔습니다. 나타시아 본드르츠키. 네, 이 영화는 1972년 칸느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랑프리, 예. 뭐 그랑프리, 뭐 오브 주리, 뭐 이렇게 네. 불리는 상을 받았어요. 이게 황금종려상 바로 다음 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02년에 다시 만들어진 미국 영화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그렇죠. 연출했고요.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으로 참여를 했어요. 예, 원래 제임스 카메론 만들려고 네. 했다고 하죠. 되게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어떤 기념비적인 영화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죠. 그 자기가 어비스 80년대 나왔던 어비스 있잖아요. 그거에서 표현 못한 거를 이거에서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되게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제 아바타로 간 거죠. 네. 네, 그리고 크리스 켈빈 역은 미국 영화에서는 조지 클루니가 네. 연기를 했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엄청 하고 싶어 했대요. 이 역을. 무려 조지 클루니가 네. 나오죠. 이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두 명이서 다니엘 다니엘 데이루스, 데이루스? 네, 네. 다니엘 데이루스랑 진짜요? 붙었는데 이 역을 너무 따고 싶어서 감독한테 뒷돈 줬대요? 아니요 소더버그한테 편지를 썼대요. 편지 안에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편지를 다 금으로 새긴 거 아니야? 넣었을 것 같은데. 네, 크리스 켈빈의 아내 레아 역으로는 나타샤 맥켈론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나타샤 맥켈론 어디서 많이 봤죠. 네. 그 트루먼 쇼에서 네. 거기서 예쁜 여자. 네, 짐 캐리를 거기 나중에 이렇게 각성시켜주는 네. 여자로 나오죠. 저는 어디서 봤냐면 지정 생존자. 거기 미드. 예, 미드 지정 거기 생존자에 보면 그 키퍼 서더랜드. 키퍼 서덜런드의 아내로 나옵니다. 영부인. 영부인이겠네. 네.
아 트루먼 쇼에서는 그 여자예요. 거기서 왜 막 뛰어들고 막 저기 갑자기 확 카메라 뛰어들어서, 앞에서 막 뭐 네. 트루먼 정신 차리라고. 너무 말라가지고 막 좀 그렇다 싶었는데 뭐랄까요? 이지적이죠. 좀 네. 생긴 게. 네. 2002년작 이 영화는 좀 망한 것 같아요. 네, 완전 망했어요. 그러니까 발레리아는 그래도 똔똔 쳤다고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네. 완전히 마이너스였죠. 원작도 폭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72년 거? 아니, 그거는 72년 거는 되게 평가받고 상금 그리고 소련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의 이슈는 별로 없는 그렇죠. 영화들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되게 칭송받는 영화예요. 네, SF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SF로 칭송받아서 내가 봤다가 아주 큰 코 다쳤지. 네. 여러 번 시도하고 겨우 봤어요. 72년에 사실 SF를 만든다는 거는 그쵸. 굉장한 도전이었던 거죠. 제가 그랬어요. 엄청난 도전이니까. 야, 진욱이 너 SF 스타트랙도 재미없다 내가 이거 어떻게 봤냐? 아니 오히려 이거 72년작은 그 당시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72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으면 보기 힘든데 그러면 여기 엄청 72년 거 본 건 진욱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진욱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 아 근데 재밌는 건 72년 보고 2002년 봤더니 2002년 보고 다 해소가 됐어요. 아 저걸 표현하려고 한 거구나. 2002년 거에서는 좀 그래도 떠먹기 좋게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망했죠.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우울해요. 영화 시간 시간. 이 그 소련 영화 원작은 그 미국 영화보다 1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죠. 거의 한 그럼 2시간 거기 반 넘는 내가 그 우주정거장에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걸 또 하나 못 보나 SF인데 막 그러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욱이는 어떻겠어? 나도 제가 그래. 그 소개를 토솔려로 왜 했냐면 72년작을 보면 물론 이제 뭐 매니아층에는 아주 뭐 획기적인 장면이었겠지만 이 이렇게 바다를 표현하는 듯한 막 묘한 막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 어지럽고 그렇게도가 쏠려요. 소련이야. 그래서 야, 쏠려. 큰 화면으로 보면 되게 힘들겠다. 네. 그 타르코프스키가 만든 이 소련 영화 72년작은 이 원작자인 소설의 원작자인 렘이 예. 보고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소설이랑 너무 내용이 달라서 달라서? 근데 굉장히 나 격분을 우리도 했다고 하네요. 소설을 안 읽었는데 네. 그게 소더버그가 자기 소설에 충실하겠다 그러면서 만들었거든. 그럼 뭐야? 근데 렘 아저씨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네. 하여튼 7위는 솔라리스. 네, 이름도 좀 생경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내가 전에 누구 솔라리스 보냈더니 폴라리스를 본 애도 있어. 폴라리스인 줄 알고. 솔라리스 하면 뭐죠? 솔라리스. 솔라 그러면 태양이죠. 보통 루나 그러면 달이고 솔라리스 하면 이제 라틴어인데 이제 뭐 태양을 따라다니는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솔라리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작이 60년대 나온 원작이 제목이 솔라리스였고 그거랑 비슷하구나. 날라리스랑 비슷하구나. 넌 달라리야. 이게 약간 쏠리는 일진 쫓아다니는 날라리스. 달라리야. 리스 아니야 랄라리야. 네, 솔라리스, 폴라리스 아니고요, 솔라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72년에 나온 이 소련 영화가 정말 그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SF 영화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게 이제 폴란드 사람 원작이고 소련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동구스럽고 그다음에 영화가 좀 심오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좀 진욱이 표정 봐. 눈망울이 심해졌어. 떠올려도 다 어려운 장면들만 떠올라요. 이해 안 되고 그냥 야, 이게 기억에 남는 거 좀 얘기해봐. 이렇게 머릿속에 안 담으려는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72 여자는 누가 예뻤어? 솔라리스. 아 여자? 72년 솔라리스도 되게 괜찮지 않아? 오, 주인공들은 괜찮아요. 그 남녀 주인공이 72년 것도 이 사람들이 심오해. SF를 그냥 남녀 주인공의 미모로 판단하는 미모가 아니고 캐릭터가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던데요. 네, 그런 거 네, 그럴 것 나타샤 같아. 본다르추크. 본다르추크? 네. 이 본다르추크가가 그 집안이 굉장히 그 소련에서 그 당시에 그 영화 쪽에서는 아주 그냥 국민 배우. 아주 큰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코폴라 집안 같은 거죠. 아 국민 배우. 네. 국민 배우. 네. 본다르추크? 본다르추크. 본다르추크. 예, 이 잔다르크라는 것도 있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2002년에 나온 솔라리스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전혀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72년에 비해선. 그런데도 사실 이 조지 클루니 나오는 2002년 이 폴라리스는 좀
여러모로 좀 우울하고 좀 이렇게 디프레싱되는 영화이긴 해요. 이 소더버그가 영화가 이게 좀 뭐 아니면 도거든. 그래서 소더버그가 이렇게 강도질하고 이러는 거, 오션스 뭐 이런 거 만들면 정말 재밌게 잘 만드는데 소더버그가 사실 처음에 그 20대 때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독립 영화로 그래서 뜬 영화가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그래서 좀 영화 보면 약간 살짝 난해하면서 약간 우울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더버그가 사실 누구는 그러잖아요. 썬댄스 키드라고 이 소더버그 독립 영화로 커가지고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에 도전해가지고 이기고 그 다음에 그런 아까 오션스 시리즈 같은 거 만들면서 돈도 엄청 벌고. 근데 요게 이제 오션스 11을 만들고 바로 그 다음에 조지 클루니랑 같이 요 영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랑 친해졌겠지 이제 그 영화 오션스 찍고. 그래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이제 밀린 거죠. 밀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나온 솔라리스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SF 우주편이긴 하죠. 우주 정거장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크게 제작비가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2002년 거는 그래도 좀 우주 정거장 도킹하고 이런 씬들은 좀 나오잖아. 약간 스타워즈 수준의 미니어처인지 CG인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좀 몽환적이고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이게 정말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 8위를 좀 이렇게 화려한 영화들을 했잖아요. 그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막 이런데 이거는 좀 인간 좀 내면 깊숙이 좀 들어가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막 지어낸 얘기라고만은 또 볼 수 없죠. 이게 어떤 전에 우리 얘기했던 뭐 다중 우주라든가 무슨 뭐 평행 이론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거 나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해. 말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고. 끈 이론 끈은 상관없냐? 초끈 이론, 끈 이론이 뭔지는 얘기해줘. 아니 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솔라리스라는 행성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바다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성이고 가스 같은 게 이렇게 차 있고 되게 좀 신비한 행성인데 이 솔라리스라는 행성을 발견해서 그 위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가상의 행성이긴 한데 네. 우리가 어디에 그 태양계가 아닌 곳인 거죠. 그렇죠? 솔라리스라는 데는 그러니까 이 과학이 엄청 발전한 상황인 거지. 네. 근데 거기에 가 있는 어떤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한테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이 조지 클루니가 찾아가는 겁니다. 일단 영화는 2002년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사실 그래요? 진욱이가 에이씨, 머리 다 지워야 돼. 머릿속에서 지금 진욱이가 애써 봤는데 그 소련 영화만 기억나지. 소련 영화는 거의 3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영화를 좀 공부해봐야지 막 이러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일단 2002년 거를 보시는 게 여러모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예, 하나도 본 게 없는데 음. 이름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 학교에서 많이 예. 배우는 이름이고 우리가 사실 근데 동구권 이런 영화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접할 네. 때도 없고 우리는 80년대까지 이런 거 보면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소련 이런 거 뭐 볼 일이 없죠. 뭐 불온서적 있는 것처럼 불온 영화 이런 거. 예, 그 86년에 나온 Sacrifice라는 영화 이런 거가 유명하고요. 노스탈지아 뭐 이런 것들은 이름 들어갔잖아. 80년대 노스텔 나왔던.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그랬나? 노스텔지아는. 그건 노스페라토 아니냐? 그러네요. 노스페라토. 노스까지 말했어. 그러네. 예. 노스페이스. 알았고요. 그래서 그 조지 클루니 나왔던 그 영화로 최 과장도 그것만 봤다니까. 네. 최 과장도 시간 되면 한번 아니요, 72년 한번 아니요. 도전해보면 괜찮아요. 72년. 네, 감사합니다. 원조집. 노땡스. 우리 원조집 방문하자 이런 주의잖아. 우리. 땡큐 노땡스. 예. 근데 그러면은 이 소련 영화 소련 거 얘기는 하지 말고 소련 영화 안에 하지 지르긴 말고. 해도 돼. 아니 봤습니다. 저는 딱 기억에 남는 장면 정말 기억에 남는. 예 기억에 남는 그 장면. 외투? 외투 말고. 망토? 저는 무중력 신. 저는 그 장면은 무중력. 야 이거를 그 당시 어떻게 연출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 예, 그 사랑의 모양 같은 물 속에서의 장면처럼 이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무중력으로 상태에서 쫙 서로 안으면서 이렇게 싹 돌아?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딱 앉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저 이게 우주 공학은 러시아가 소련이 훨씬 발전했으니까 잘 찍었을 수도 있겠네. 원조집이죠, 여기가. 소리. 지금 나랑 진우이랑 꼬시고 있어.
그 장면은 꼭 보세요. 그 장면을 보시고 끄셔도 돼요. 네. 그 장면이 한 1시간 150분 정도 때 나오거든요. 네. 제가 여기 볼지 제가 안 볼지 저 자신을 좀 괴롭게 만들고 싶을 때 네.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지는 않고 그냥 졸려. 네. 네, 스토리를 설명드릴게요. 아, 스토리에? 네. 지구에서 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크리스 켈빈이라는 크리스. 예, 그 정신과 의사죠.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 뭐 그냥 우울해요. 뭔지 모르게 예, 우울하죠. 비도 맞고 다니고, 음. 그죠?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이제 찾아온 손님들이 뭔가를 보여주죠.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네. 예? 비디오 메시지. 예, 비디오 메시지를 봤는데 자기 친구죠. 그렇죠? 예, 친구인데 그냥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가 좀 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뭔가 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할 일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심상치 않은 예. 일이 벌어진 거죠. 우주 예. 정거장에. 예?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솔라리스라는 먼 행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으로 혼자 가는 거죠. 혼자 가죠? 예. 이게 무슨 회사예요? DBA 뭐 이런 회사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우주인들한테 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출장을 가는 거죠. 출장을.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 뭐 무슨 가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잘 안 보여줘요. 없어. 응, 없어. 그냥 우주선 딱 그 도킹하는 장면. 그렇죠. 도킹해서 문을 열고 해치를 열고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것도 되게 없어 보이는 우주복 같은 걸 입고 그죠? 72년 거를 안 봐서 그래. 72년은 네, 완전 더요? 창고야 창고. 근데 참 주인공 이름은 72년 소련 영화에서도 크리스 켈빈이다. 예, 예, 동일합니다. 여자 주인공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네.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스노우라는 남자가. 근데 그 스노우라는 사람이 되게 황당해한 거예요. 갑자기 얘가 나타나니까. 혼자 왔어? 뭐 이런 분위기.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예. 그 배우가 제레미 데이비스라는. 제레미 데이비스라고 왜 우리 라이언 일병에서 거기 좀 얼빵한 애 있잖아. 그래서 어팸, 막 이렇게 심부름 댕기고 어팸, 나중에 배신하는. 나중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을 때 옆에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쑤셔 박는 애 있잖아. 걔잖아. 연락병 같은 애. 네. 근데 이때까지 얘네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안 해줘. 설명 안 해주죠. 예? 근데 아무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보니까 죽거나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어요. 그죠?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시체가 더 있지 막. 막 더 있고, 네. 예? 뭐 그래서 좀 이상해. 이상해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겠는 거야. 이 그렇죠. 크리스 켈빈의 눈에도. 그래서 스노우란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또 다른 한 명 여성 우주 비행사가 있는 고든이라는 여성 비행사가 있어요. 근데 방에 숨어 있어. 그렇죠. 그죠? 이 여자는 이제 비올라 데비스죠. 예. 우리 전에 힐링 영화에서 헬프에서 주인공 네. 엠마 톰슨이랑 같이 그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이 좀 아줌마죠. 다르게 생겼던. 이게 이제 근데는 남자예요. 근데 아, 이제 소도가는 여자로 여자로 한 거죠. 바뀌었죠. 예. 근데 자기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냈던 그 친구는 벌써 죽고 없어요. 예, 예, 그렇죠. 갔더니 시체가 됐죠. 예, 시체가 돼서 이렇게 바디백에 담겨져 있고. 자살했다고 하죠. 예. 네. 그런데 이 고든이라는 여자는 엄청나게 이 경계심을 보이면서 방에서 나오려고 방에서 하지 안 않는 나와. 거죠. 예.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죠. 이 우주인 네. 2명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예? 대체 무슨 일인가 모르겠는 거죠. 네. 여튼 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예. 이제 알겠죠. 근데 알고 보니 네. 이 우주 정거장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방문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방문자. 예, 비지터. 비지터. 예. 박문자 씨. 예, 이 솔라리스라는 행성이 음. 어떤 하나의 무슨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성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인격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그냥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러한 부분 같은데 아까 오셔닉 플래닛이라고 하는 건 물이건 메탄이건 혹은 어떤 것이건 간에 액체화돼 있다는 거거든. 네. 액체로 덮여 있는데 사실 이 행성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액체가 아니라 기체로 보여요. 그 기체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예, 뭔가 그게 뭐 무슨 기체로도 안 보이고 저는 무슨 기운 같기도 하고요. 귀염 같기도 한데 사실 네. 이제 표현되는 그 모습 그대로 보면 이제 기체가 뿜어져 나온다고 보고 빛 같기도 하고, 예, 플라즈마? 네, 플라즈마 같은 뭐든 예. 네.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면 일단은 뜨거울 것 같아. 무지하게 뜨거울 것 같은데 또 행성의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보라색이야. 예. 그러니까 차가울 것도 같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란색 불꽃이 더 뜨겁잖아. 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 그 기체로 인해서 확장을 막 하고 뭔가 뿜어져 나오는 네. 발산하는 그 정도 뜨거우면 아마 그 우주정거장이 그렇게 그쵸. 궤도에 못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막 네. 오션익 플래닛이니까 네. 그럼 물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 예. 이건 그러면 이제 뭐야가 되는 거죠. 네. 도대체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네. 그런 기운을 그러니까 가지고 그뭐 있는 거지. 해석하기도 어렵고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성 자체가 뭔가 하나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 이 책 제목이 솔라리스잖아요. 영화 예. 제목이. 예. 솔라리스인 거예요. 주인공이 솔라리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행성의 가까이에 있는 이 우주 정거장에는 이 솔라리스라는 행성이 누군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사람을 보낸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온 그 우주 비행사들이나 온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솔라리스가 침투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 기억 속에 있는 무언가를 뽑아내서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우주선 안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아 이거 막 설명하기 되게 힘드네요. 약간 호러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나타나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기억 속에 제 아들이 있으면 예. 그 아들이 분명히 내 아들은 지구에 있는데 내가 솔라리스 그 우주 정거장에 가면 그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자고 있으면 방 안에 쓱 하고 귀신처럼 들어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있고 네. 이게 뭐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만져지고. 만져지고 네. 사람인데 네. 그거를 조사해 보면 얘가 무슨 뭐 중성자로 이루어졌대나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과학적인 말을 막 하죠. 이상한. 그래서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그죠? 뭐라 과학적으로 또 없애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조지 클루니 앞에 또 방문자가 나타나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네. 레아라는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이 사람의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계속 이제 플래시백으로 예. 나옵니다. 그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예, 십수년 전에 죽은 아내고, 근데 죽은 아내가 자기 기억 속에 남아 있으니까 실제로 그 우주선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그 우주선 안에 태워서 버리죠. 비상 탈출용 우주선에 예, 거기에 태워서 어디 캡슐에 태워서 예, 보내죠. 보내버리죠. 그런데 또 나타나요. 그렇죠. 또 나타나. 예. 솔라리스가 또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여자가 진짜냐, 나의 환상이냐, 아니면 뭐 내가 보고 있는 게 환영이냐, 우린 다 미친 건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그 아내와 있었던 일들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지구에서의 기억과 네. 지금 우주선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과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남은 다른 대원들의 어떤 이야기도 하나씩 밝혀져가는 그렇죠. 예,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뭐랄까 이게 좀 신기하고 환상적이고 그런 건데 이렇게 좀 약간 어둡게 진행이 돼 있죠. 일단 이 영화에 나오는 켈빈이라는 이름은 나는 유추하건대 그 절대 온도를 뜻하는 켈빈 온도에서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절대 온도가 켈빈이야? K라고 하죠. K. 켈빈이 0 켈빈이 이제 절대 온도 0도 0 켈빈이죠. 그래서 아무런 그 온기가 없는. 그래서 크리스 켈빈 그 KK 그거가 KKK다니까. 그건 아니, 클락스 클랜이고요. 그건 클래빈 뭐 쿠클락스 클랜. 클락스 클랜인가? 하여튼 근데 켈빈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솔라리스라는 행성은 설정 자체를 보면 일종의 이 정신을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만큼 여기 나온 사람들의 꿈을 분석하는 행성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게 꿈을 분석해가지고 그 꿈 속에 있는 가장 뭐랄까 아프고 갈망하고 하여튼 그 섀도우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뽑아내서 그 존재를 일종의 3D 프린팅하는 것처럼 입자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존재는 심지어 기억도 갖고 있어. 맞아요. 응. 겪은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기억하고 하고 있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은 이제 미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완벽한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 잠도 자잖아요, 음. 같이. 그러니까 그 완벽한 아내가 나타나니 조지 클루니가 정신이 분열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신과 의사와 일종의 천체 물리학을 정신 분석학으로 싸매놓은 거예요. 이게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 일종의 이게 호기심과 신비로움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뭐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구조를 보면 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신기하고 막 희한하고 경탄을 자아내고 이런 거가 아니고 이게 좀 암울하고 어둡고 이런 쪽으로 좀 영화가 치우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짐 카메론이 만들었다면 이 영화를 원래 계획대로 그러면 되게 히트도 하고 되게 신비롭고 환상적인 영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비스처럼. 예, 소더버그가 해가지고 어비스처럼 됐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드벤처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방문자를 처치하고 솔라리스를 파괴하고 솔라리스 파괴하고 막. 지구로 돌아오고. 나는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되게 정말 칭송을 받는 인간이 갈망하는 것을 손에 넣고 그 손에 넣은 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쩌지 못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 그 본능이기도 네. 하고 이렇게 집착, 예. 미련 막 이런 것들이 네. 똘똘 뭉쳐져 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우주 심리극이죠. 그렇죠. 우주를 사이코 배경으로 드라마. 하건 예. 솔라리스를 배경으로 한. 이렇게 그러니까 연극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두운 뭐 이렇게 배경도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무대 장치도 없는 그런 빈 무대에 조명이 하나가 떡 떨어지고 거기에 주인공이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심리를 이렇게 막 대사로 이렇게 풀어내는 듯한 그렇죠. 약간 그런 SF인 거죠. 이게 정신분석학이야 이거. 근데 이제 이 조지 클루니가 이제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자살한 자기의 아내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처음에도 나오지만 아내가 죽고서 이제 삶이 되게 좀 팍팍하고 무기력해진 거죠. 예. 이렇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의미가 네.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솔라리스로 갔는데 예.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를 발견한 거야. 네. 나타났는데 얘기를 시켜보니까 처음에 그러잖아. 여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집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와이프가.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가짜라서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얘기하고 테스트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만났어? 뭐 그 튜링 테스트 하듯이. 예. 그랬더니 정말 자기 아내가 맞는 거야. 예. 근데 그 아내의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기억하고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지 클루니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의식에서 나온 거지. 예. 이 와이프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얘가 심리학자고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얘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의식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되게 깊게 들어가서 그런 문제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그 대목에도 되게 놀랐는데 아내가 갈등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혼란을 겪어. 예. 나는 누구인가? 예. 그러니까 아까 김 PD 형이 얘기한 것처럼 3D 프린터처럼 그 나의 기억을 이렇게 하나의 존재로 네. 이 3D 프린팅을 해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의 또 독립적인 개체로서 그렇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게 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인간에게 보면 예. 내 의식이 있지만 예. 내 무의식은 나하고 관련 없이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부인은 무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뭘 느끼냐면 이 조지 클루니가 처음에 이 여자가 처음에 나타나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극도로 부정해서 아까 얘기한 그 캡슐에 태워서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창란에 이르고 있구나. 네. 내 정신과 의사니까 이건 나한테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네. 사실일 수 없고 한 거를 자기 현실 파악을 한 거죠. 현실하고 없애버린 거야. 마치 꿈을 꾸다가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꿈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예.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의식은 또 그걸 없애려고 노력했던 만큼 미련과 아집이 또 똘똘 뭉쳐갖고 내 의식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리스가 그날 밤에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또 보내죠. 만들어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2002년 솔라리스에서 나는 이게 어디까지 깊숙이 가냐면
아까 거기 새로 나타난 자기 부인 레아가 막 그러잖아요. 그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나중에는 또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다른 우주인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 전에도 자기가 한 번 더 왔었다라는 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나는 실존하는 켈빈의 부인 레아가 아니고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복제품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액화 산소? 산소 뭐 이런 걸 네. 들이마시는데 다시 재생이 돼 막. 예. 그런데 이미 거기 있는 우주인들은 다른 우주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네. 거기 이미 있던 우주인들은 다 겪었던 겪은 거. 일인 거죠. 예. 그래서 한 명은 정말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한 거고, 예, 조지 클루니 친구. 예. 이 사람은 자살을 해서 거기 누워 있고, 그리고 애가 막 뛰어댕기잖아. 처음에 그렇죠. 딱 우주선에 왔는데.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어떤 애가 막 휙 지나가. 예. 이 호러 영화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가장 깊은 지점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그 왜 첫 장면에서 얘가 호박 같은 거 썰다 칼에 손을 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손을 안 배. 근데 또 아내가 나타나면서 그때 나눈 대화가 있어. 이게 그렇죠. 너무 깊어서 이게 종교적인 차원으로 가요. 그렇죠. 내가 살았냐 죽었냐, 여기가 천국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이 말을 해. 다 용서받았다. 네. 이게 되게 심오하고 철학적인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닭살도다. 굉장히 닭살 돋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거는 72년에 안 나와 이런 예. 거는. 그래서 72년도에는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하게 끝나지. 넌 72년 엔딩은 내 의식 속에 계속 깨어 있어. 이거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안 지워? 지워져. 그걸 한번 이게 분탕질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게 되게 깊이 들어갔다 나와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그냥 재밌고 신나고 막 신비롭고 이런 SF가 아니고 이건 우리 아주 깊숙한 거길 막 건드리고 딱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신 그 엔딩이 음.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가 칼질을 하다가 손을 비었지? 비었어요. 음. 그래서 피가 나요. 예, 처음엔 나지. 예, 손장난. 그래서 예, 수도에 대고 물을 틀고 피를 예. 닦는데 피가 없어지면서 손이 손이 안 물어요. 예, 아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거는 자기가 자기도 재생된 그 존재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간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져주고 하면서 끝나는 영화예요. 방금 차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건 정신 분석학에 의해서 뇌파를 읽어낸 어떤 3D 프린터의 종류다라고 예.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걸 이제 차원의 얘기로 네. 넘겨보면 네. 그러면 그 왔던 비지터라는 존재가 말하자면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아내가 말하자면 솔라리스가 인도하는 뭐 여러 차원에 넘어가 있던 게 이제 한데 만나는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라리스가 일종의 웜홀이다. 웜홀을 들 수 있는 건데 일종의 그러면 차원이 이동된 다른 존재는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그럼 죽으면 차원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동된 차원에 갔다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는 내가 이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죽었던 이유를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 살아 돌아온 비지터가 역으로 진짜 그 아내가 맞다면 내가 죽었던 이유를 깨닫고 내가 다시 죽어야겠다. 이 남자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막 이런 것들을 다시 죽게 하는. 근데 차원을 다시 죽여서 넘어놨더니 이 솔라리스가 다시 그 데리고. 차원을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예. 이렇게 이 영화에 분석할 있는 수도 얘기는 있어. 아닙니다. 예. 지금 김PD 형의 해석이에요. 아 그래? 네. 김PD 형의 이 이론은 잘못된 만남설. 근데 차원을 이 차원 간 어. 잘못된 만남설. 이상한 예. 그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걔가 이렇게 솔라리스가 여러 차원의 인간들을 다 끄집어 모은다. 그랬을 때 마지막 장면이 약간 그 차원에 이제 맞아 새로운 떨어지는 차원으로 거야. 또 간 거. 그 분명히 조지 클루니는 그 켈빈은 나중에 죽는 거잖아요. 그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 이 우주 정거장에서 네. 죽었는데 다른 차원에서 이제 아내를 또 만나는 거지. 그건 죽는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고요. 지금 나는 죽는 거라고 이상한 생각한다고. 스포일러를 하고 있어.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은 잘 정리가 모르실 안 텐데 되실 거죠. 예. 예. 이 영화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 내면 깊숙한 곳을 얘가 만졌어. 이 영화 보고 나서의 그 느낌이 약간 좀 결국은 호러 영화인가 이게 뭐 이런 정도 그 들 느낌이 정도로 들어요. 좀 약간 침범당한 느낌? 저도 이 영화 딱 보고 나서 이제 다 보고 나서 불을 다 껐거든요. 음. 근데 등골이 약간 서늘하더라고요. 이- 안 그랬어? 진웅이는 안 그랬어?
저는 72년 거에 저는 지금 지금 72년 거에 자꾸 침범당했어. 떠올라서 저는 불 켜고 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비지터를 내 인생에서 가장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가장 뭐랄까요? 내가 나와의 관계 우선순위에서 그렇죠. 우선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거죠. 사랑했다거나 예. 가장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내가 뭐. 좀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보니까 그 애는 그 다른 사람이 불러낸 거지. 그 기바리안 처음에 부른 친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옆에는 또 자기 형을 뭐 불렀다고. 야, 스노우는 형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나라면 누가 나올 것인가? 내가 솔라리스 우주정거장에 있다면 네. 내가 자고 딱 깼는데 옆에 누가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게 질문이야? 누굴 것 같아요, 형은? 너는 너무 많잖아. 아니 아, 그게 얘기하기 너무 이렇게 그렇죠. 좀 저되는 정말 나의 사생활. 이거는 정말 내밀한 거잖아요. 네. 내밀하고 누구나 그 정답을 좀 생각해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네. 자기 뭐 와이프나 배우자나 아니면 뭐 여친이나 남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평생 흠모한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이거가 사실 또 굉장히 내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잃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정말 이런 곳이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게 보면서. 중성자든 아니든. 예. 그 외에 또 다른 영화들에서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있죠. 막 되게 괴물 같은 형태로라도 옆에 데리고 있고 싶어하고 그렇죠. 살리고 싶어하고 이런 영화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막 시티 오브 엔젤이나 뭐 이런. 네.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거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곳이 있다. 그러면 가고 싶어하고 프랑켄슈타인. 예,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환영일지라도 이게 되게 네. 웃긴 건데 내가 아까 정신분석하고 다시 돌아가면 이게 나의 섀도우에 있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거라서 네. 난 정말 이 사람을 갈망해. 네. 근데 만약에 내 무의식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네. 딴 사람이 나올 것 같거든. 아,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응. 상관없는 거니까. 내 의지하고는 솔라리스의 선택인 거지. 선택이니까. 예. 내가 그 항상 얘기했잖아. 네. 내가 그 엑스 여자친구들 보면 네. 내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뭐 그래 애틋하고 이런 친구가 내 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가장 시간을 오래 보냈던 친구가 꿈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 시간이라는 것도 우주라는 게 사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더해진 거잖아요. 사실 우주라는 게. 네. 그래서 되게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공간과 시간.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든 SF의 주류가 이 시공간을 뒤트는 그렇죠. 재미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아까 그 어팸으로 나왔던 사람은 스노우는 조지 클루니가 당연히 스노우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스노우가 아닌 거잖아. 그건 스포일이고 스포일이잖아요. 근데 스포일 한다고 했잖아. 영화의 거의 유일한 스포일을 제가 해버렸어요. 뭘 영화의 유일한 스포일이야. 이게 전체가 다 알고 나면 다 여기지. 완전 이게 뭐가 영화는 진짜인지 스포일인 모르죠. 거지. 네, 영화를 그치. 보면 뭐가 보고 나서 진짜인지. 내가 스포일 했는데도 보고 나면 이게 그게 뭐 이렇게 느낀 사람도 많을 걸. 이거 영화 맨 마지막에 갑자기 눈을 번뜩 뜨는 조지 클루니가 나오면 이게 다 아바타? 꿈이었구나 내가 될 수도 아바타가 있어요.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영화 끝에 뭘 붙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참 영화 제일 처음에 존조도 나오잖아. 존조. 아, 예, 존조. 그지? 그 그- 회사에서 나온 네. 약간 메신저. 메신저 중에 한 되게 명. 단역으로 존조가 나와. 그 존존지도 몰라요. 그 뒷모습 이렇게 포커싱 아웃돼가지고. 그래서 존조도 이번에 우리 순위에서 2관왕을 한 걸로 쳐줍시다. 저기 나왔어요. 존조가 스타트rek의 스타트rek에 항해사로 나왔으니까. 나오죠. 네. 2관왕을 한 걸로. 이런 류의 영화들이 조금 있죠. 이렇게 폐쇄된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선이라든지 이게 신비로운 어떤 공간이나 시간으로 빨려들면서 아주 엉뚱한 괴물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괴물 같은 기운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공포 영화들이 꽤 있죠. 대표적인 게 이번트 호라이즌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건 좀 약간 호러. 호러고요. 그건 이벤트 호라이즌입니다. 호라이즌. 네, 난 저 이벤트 이번에 호라이즌 다시 보려고. 유일하게 이벤트 호라이즌은 봤어. 아 그래요? 아 저는 이번에 좀 저 옛날에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 되게 시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번에- 다 봤어? 이번에 다시 한번 보려고 보다가 한 앞에 한 1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다시 볼 영화가 아니다. 그러고 바로 껐거든요. 이벤트 호라이즌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사건의 지평선이야.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지평선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평선 위에 것만 보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네. 이 사건의 지평선 밑에 있는 것이 암흑이면 이벤트 호라이즌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고요. 응, 솔라리스 같은 이런 정말 정신분석하게 거기 있으면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할 얘기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블랙홀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벤트 호라이즌은 블랙홀에 있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갈 수 없고 어떻게든 저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이 상황으로도 못 돌아와.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이벤트 호라이즌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는 영화죠. 이 솔라리스를 보고서 나는 어떤 영화가 생각났냐면 혹시 저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 봤어요? 루비 스팍스 그 봤어요. 폴 다노 있잖아요. 폴 네, 다노. 네, 네. 폴 다노가 이렇게 작가인데 자기가 쓴 게 예. 현실화돼요. 자기가 어떤 소설을 쓰면 소설을 썼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거 되게 이건 지구상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들인데 솔라리스까지 안 가도 돼요. 소설보다 이상한 이네. 네, 소설보다 이상한 같은 상황인데 네. 그 외에 이 감독 두 명이 만든 게 리틀 미스 선샤인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거 보면은 자기가 쓰는 대로 돼. 갑자기 여자가 불어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여자가 불어를 막 얘기하는 거야. 거기 자기 그 타이프라이터로 딱 쓰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약간 데스노트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존재를 조종하고 싶어.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거든 사실. 근데 네.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솔라리스나 루비 스팍스 같은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솔라리스라는 영화는 참 우리 인생이 덧없는 거구나. 그렇지. 그 포인트야. 예. 진짜 이게 참, 덧없어. 예,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막 집착하며 사는데 다 덧없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SF적인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약간 좀 이상한 묘한 그런 묘해요. 묘한 인생 설명서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올해 나왔던 그 클로버필드 2편? 클로버필드 그 영화들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네. 올해 클로버필드 파라독스라는 영화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 약간 호러라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우주 뭐 이런 거라서 나 좀 봤는데 난 딱 보고 나서 이거 솔라리스네. 그래요? 약간 그 이제 다른 차원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다른 존재들이 딱 들어오는데 저기에 또 나랑 똑같은 존재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솔라리스가 끼치는 영향 같더라고요. 그 영화를 딱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나네요. 평행 우주 얘기하는 거야? 평행 우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차원 뭐 이런 건데 뭐 웜홀인지 블랙홀인지 뭐 블랙홀이 열려서 맨홀인지 뭐가 열려가지고 그게 온다 이거야? 왔다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편 그 괴물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저는 근데 좀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 책? 원작 책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모호하게만은 느껴지지 않게 작가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글쎄요. 나는 근데 네.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원작도 비슷할 거란 생각은 들어요. 뭔가 되게 규정되어 어려울 있지 것 않고 규정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72년 11호 소련 영화를 먼저 봐. 제가 진우가 우리 네? 72년 본 사람들끼리 좀 얘기 좀 해야지. 72년 거는 얘기하시면 지금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2002년 거를 보면 72년의 리메이크작인데 오마주 느낌도 좀 나면서 당연히 나지. 네, 희한해요. 이게 느낌이 좀 희한하긴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들긴 했어요. 네, 그렇죠. 똑같은 스토리로. 근데 또 겹치는 장면들도 또 있거든요. 뭐 여러 장면들 아이 뛰어다니는 장면이라던가 이렇게 뭐 우주선 문을 찢는 장면들 그다음에 자살기도 해가지고. 네, 자살기도 하는 장면, 부활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2002년에서 그대로 이제 그려졌는데 엔딩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저 끝에는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그 아까 전에 오샥 형도 그 대사 우리 모두 용서받았다고 그 대사도 있지만 저는 그 앞에 장면에 이 조지 클루니의 와이프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액화산소를 맞아서 자살을 기도해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표현으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먼저 와 있던 여자 비행사가 우주 비행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비올라 데이비스가 예, 저 모습은 볼 언제 때마다 봐도. 섬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단어가 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여러 가지로 저는 추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씬이 뒤쪽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했던 이 난 저 모습 볼 때마다 섬뜩하다는 게 자기가 진짜 본 모습을 얘기한 건지 네, 나는 아니 그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 우주선에 방문자라고 오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조지 클루니 와이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화 내내. 아니, 아니 이미 토마도 다 있고. 왔다 갔고 아니 근데 왔다 갔는데 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기 여자가 시체도 되게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얘기하는 거야. 음. 이 여자가 이 헬프에 나왔던 그 아줌마, 그 여자가 방문하고 있는 사람은 보여주지를 않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저는, 사람인지를 예, 몰라. 그죠? 그냥 아예 모든 모든 그 아내가 다 방문자로 이루어진 네, 그 아줌마도 방문자라는 거야?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런 다른 해석들이- 방문자들이 나오질 않아. 만약에 그 아줌마만 또 스테이션에서 결국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줌마는 해볼 거 다 해봤다라는 느낌이어서 실제로 자기 비지터를 죽였거나 다른 비지터를 죽였거나 근데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본 거지. 이 아줌마는 솔라리스에서 음. 보내는 방문자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적이다. 음. 라고까지 아주 명쾌하게 그 아줌마가 정의하죠. 숨겨놓고 있는 방문자가 예. 자기 의식 속에 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그죠, 수도 그죠. 있죠.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막 묻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저는 핵심적인 주제어는 그건 것 같은데 그 새로운 방문자 중에 한 명이 그 죽은 자기를 부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타났잖아요. 기바리안이라는 그 친구가. 중간에 한번 나오죠. 예. 그 친구가 해주는 대사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조지 클루니한테 해결책이란 없어. 그냥 선택만 있을 뿐이야. 라는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이 영화의 거의 주제어가 아닐까. 예.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거였어요. 얘기해봐. 저는 그래서 이거를 형이 얘기한 그 선택. 저는 선택이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뭐 우스갯소리예요 이거는. 저는 저라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안다면 저는 제가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차라리 이 상황을 그냥 즐겨? 솔라리스를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즐겨? 그러니까 그게 착각인 거야. 솔라리스는 네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 네 무의식 속에 걸 그치. 준다고. 이제 돈 떼먹은 놈 이런 애들 나타나. 맞나? 여기서 그런 말하는 거지. 선택이란 솔라리스에선 내가 부르는 게 예, 아니야. 내가 누구를 부르냐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묘하고 약간 판타스틱한 이런 질문들을 던져준다라는 게 참 재밌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스티븐 소더버그, 이 정말 선댄스 키드, 소더버그랑 제임스 카메론, 조지 클루니 이런 이름들이 만들어낸 영화인데 네. 영화가 잘 안 알려졌다라는 거. 그거가 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전에 발레리안 얘기하면서 왜 망했나 뭐 이런 얘기 했듯이. 불친절해서 그렇죠. 그쵸. 불친절해요. 그렇죠? 어렵고 친절하고 이 영화하고 가장 잘 붙어 있는 영화라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어나더 어스 같은 거예요. 어나더 어스는 조금 더 친절한 거고. 그것도 완전 독립 영화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상황 이해가 좀 가능한 거고 이거는 화면에 비춰지는 그 현상과 그 흔히 말하는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화 자체가 또 무의식을 시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미장센으로 인해서 이 무의식에 접근해라 하고 계속 밀어넣는 영화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 사람들이 내 무의식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뭐 봐야지 기분이 나쁘든가 좋든가 할지. 아니, 그러니까 나- 안 봤다라는 거가 그 소문이 나는 거지. 야, 그 기분 나빠 영화가. 그럼 소문 나는 거잖아. 아무튼 영화는. 그래서 무용부에서 옳다구나 이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거 이번에 다들 처음 봤겠지? 처음 그죠? 봤죠. 응. 이 영화를 보면 옛날에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그 조지 클루니 엉덩이 때문에 약간 그래도 한 10만 명 정도 본 것 같아. 아 뒷모습이 나오죠. 예. 엉덩이 조지 전라의 클루니, 예, 엉덩이가 나와서 그걸 뭘 잘라내면 안 해. 그래서 등급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2002년작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들 이게 좀 72년작 이 영화는 진짜 걸작이고, 예?
아주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 그런 평가가 있었죠. 예, 이게 뭐 무슨 우주 로맨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포스터도 키스 만들어봤죠. 씬을 예, 넣었어요. 그런 비판이 음, 있었고 좀- 거기에 이 영화를 볼 만한 가치는 조지 클루니 엉덩이를 보는 거죠 빼고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사람들이 들은 것 같아. 조지 클루니 엉덩이 보느라고요, 여성 관객들이. 그런데 나는 72년 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소더버그가 사실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 소더버그가 정말 히트가 됐던 뭐 그 아까 얘기한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이거랑 뭐 트래픽 이런 거가 이렇게 좀 내 정서는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재밌게 완전 헐리우드 스타일로 영화도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 왜 2000년도에 그 트래픽이랑 에린 브로코비치 두 개로 동시에 오스카 감독상 후보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정말 전대미문에 뭐 역사상 뭐 두세 명밖에 없어요. 같은 해 감독상 후보에 올라서 탔어. 트래픽으로 탔죠. 근데 우리 에린 브로코비치 이런 거 보면은 좋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재난 영화 했을 때 컨테이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재밌게 먹기 좋게 잘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오션스 11 이런 거 그 3부작 이런 거 봐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 감독이 오션스로 돈 벌어가지고 이 영화로 확 대차게 한번 말아먹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영역 경계선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거가 정말 영화 감독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인정해줄 만한 그런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솔라리스 72년 거건 2002년 거건 뭐 30년 차이밖에 안 나요. 한번 구하셔가지고 보시면 또 저희 얘기에 동참을 하고 아까 우리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들 이렇게 했는데 또 지적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라리스.